이번 시간은 236페이지 난방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방은 우리가 겨울철에 실내 온도를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난방을 하게 되는데 직접 난방하고 간접 난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간접 난방은 온풍을 활용하는 것을 간접 난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백화점 보십시오. 자, 백화점에 바닥을 막 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은 공기 조화실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온풍이나 냉풍을 만들어서 탁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죠. 백화점에 한 번씩 가보셨죠? 그러면 거기가 바로 이제 이런 간접 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온풍을 이용하는 난방이 무슨 난방? 간접 난방입니다.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 방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 237페이지 난방 여름 공급 방식을 해놨어요. 먼저 전기 난방. 전기 난방의 원리는 이것을 전기 난방이라고 합니다. 전기 난방은, 이 전기 난방은 수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자, 보통 쉽게 여러분들 건물 내에 라지에이터 방열기를 설치합니다. 열을 방출하는 방열기 라지에이터를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림 보면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방열기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해서 수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수전기가 열을 방출할 거 아닙니까? 잡열을 방출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잡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잡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 잡열입니다. 그럼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가 되기 위해서 2257kJ 열량이 필요했죠? 그럼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것이 전기난방이에요. 전기난방. 이것이 전기난방이고, 그 반면에 온수난방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잠깐 237페이지. 응축수 한수방, 응축수란 말이 나오죠. 응축수 맞죠? 응축수는, 자, 이겁니다. 수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겠죠? 그 물을 무슨 수? 응축수라고 하는 게 응축수.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에 적어 나오죠. 온수난방 나오잖아요. 온수난방. 그럼 온수난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기난방과 온수난방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온수난방은, 자, 이 방열기가 있을 때, 여기는 온수를 공급하는 게 배관으로, 온수를 공급해서 여기는 현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얘는 현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하고요. 얘는 뭐다? 잡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전기하고 온수는. 그러면 둘 다 난방은 사실 이겁니다. 얘들이 대류식 난방이에요. 공기 대류를 이용한다. 대류식 난방이, 이 두 난방이, 전기하고 온수 난방이 대류식 난방이에요. 공기 대류를 이용한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이 대류식 난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대류식 난방 하는 데는요, 책상에 딱 앉아 있으면요, 하반신이 추워요. 학교에 있을 때 발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막 머리가 차고 죽을 뻔했어요. 아파서. 그래서 여성분들 무릎 담요 해야죠. 그런데 대류식 난방을 하면 추워요. 왜? 차가운 공기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하반신이 차가웠어요? 왜? 아파트는 무슨 난방이기 때문에? 자, 239페이지죠. 복사난방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는 온수난방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라지에이터 방열기가 있어야지 온수난방이에요.
그럼 온수난방은 이것이 온수난방. 옛날 아파트. 자, 거실에 마룬을 깔았는데 저 거실 벽면에 있잖아요. 저 보면 라지에터 설치해서 거기서 열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말이나 수건을 세탁해서 딱 올려놓으면 건조가 돼 있어서 옛날 아파트. 지금 아파트는 거의 복사난방으로 가고 있고요. 아니면 이겁니다. 욕실에 수건 타월거리 밑에 보면 조그맣한 방열기 하나 있죠. 척벽 라인. 척벽 라인은 몇 동 쓰인 라인이 있죠. 거기에 욕실이 접하면 춥거든. 거기는 타월거리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조그맣한 방열기 있죠. 거기다 온수난방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현행 아파트는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온수를 넣어서 바닥을 데워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복사난방입니다. 명심하세요. 아파트는 무슨 난방? 복사난방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안 춥습니다. 맞아? 난방을 안 하면 춥죠. 난방을 하면 다리가 안 춥습니다. 복사. 그래서 아파트는 무슨 난방이다? 복사난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난방은 있죠. 그 부속 기기에서 있죠. 그 네 가지 중요한 거 딱 해놨죠. 그런데 아직도 시험에 안 나오는 있죠. 디귿, 리얼을 보시면 돼. 1번, 2번은 트랩하고 전기 트랩하고 하트포드 접속 부분이 이미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 리프트 이음이죠. 피트 이음이 있는데 그냥 리프트 이음이라면 돼요. 리프트 이음이 보통 얘하고 냉각 내거 있죠. 냉각 다리. 한글로 하면 냉각 다리. 영어로 하면 쿨링 레그 이라는데 교수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쓰는 경우이죠. 냉각은 한글 쓰고 영어 레그 써서 냉각 레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응축수를 냉각하기 위한 우리가 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복사난방이죠. 이 아파트의 난방이 바로 무슨 난방이다? 이 복사난방이에요. 복사난방.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매설을 한 거야. 그래서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죠. 바닥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기 온도보다 높죠, 바닥이. 그 열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열기를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사난방은요, 복사난방이 제일 쾌감도가 좋잖아요. 복사난방은 방열기를 설치 안 합니다. 얘는 방열기 설치를 안 하는 게, 그럼 온수나 전기는 뭘 설치한다? 라지에타 방열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바닥에 파이프를 매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요. 이게 시설비 비싸요, 복사난방이. 근데 돈 비싸면요, 쾌감도는 좋아요. 쾌감도가 우산난방이 복사난방이에요. 시설비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상하 온도차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대류식 난방은 위에는 덥고요, 아래는 추워요. 그래서 보통 강의를 하는 데는 거의 온풍 난방 아니면 대류식 난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험생들은 하반신이 춥고요.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서 있죠? 위에가 뜨뜻해요. 특히 어디가? 여기가 뜨뜻합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대류식 난방은 위에는 온도가 높고 밑에는 온도가 낮아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복사난방, 근데 복사난방에서 강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눕고 싶고 누우면 졸리고
그래 보시면 돼. 이 복사난방이 일반적인 바로 아파트의 난방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 나오죠. 예일 시간이 그러면 짧을까요? 길까요? 길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구들장 시들이 있죠. 옛날에 불 때 썼잖아요. 구들장. 온돌이죠. 구들 온돌. 한옥들이죠. 그럴 때는 막 불을 떼가지고 구들짝을 대어서 열을 방출했죠. 그럼 오래 갔죠. 밤에 떼놓으면 아침까지 뜨뜻한데 진짜 있잖아요. 전문가가 하면요. 그걸 토수락합니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목수락하고 흙을 다루잖아. 돌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토수락하거든요. 토수가 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따뜻하대. 그런데 야매들이 하면 빨리 안 따뜻해지.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그거 있죠. 구두를 설계하면 오래 간대요. 그래 보시면 그래서 예열 시간이 짧다 길다 길다. 그럼 예열 시간이 길다는 거 서서히 식어갑니까? 빨리 식습니까? 서서히 식어가죠. 그런 것을 열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용량. 열 용량은 자 어떤 물체가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열량을 열 용량에 그래서 열 용량이 큰 거예요.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질량,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자, 그럼 돌이 무거워요? 물이 무거워요? 그럼 열 용량이 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온수하고 전기 중에 누가 무거워요? 온수가 뭐죠? 그럼 열 용량은 온수가 큰 거예요. 열 용량은 명심하세요.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야지 열 용량이 큰 거예요. 질량 곱하기 비열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되겠고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외기 급변에 따라서 빨리 저항하기는 어렵겠죠. 왜 그런가 하면 바닥을 다 가열해 가지고 그럼 우리 난방 안 했는데 아파트에 난방 안 했는데 난방해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좋잖아.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돼 가지고 맞죠? 맞벌이 부부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기 전 30분에 1시간 전에 난방기를 가동하면 되겠죠?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딱 조정해 놓으면 난방기 가동하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안 돼. 자, 오시면 되겠고. 그 점 뭐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표준 방열량 해놓은 겁니다.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이 얼마 되냐?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 열을 방출. 이런 건 아직 암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합시다. 자, 그리고 그 넘겨보면 240페이지 뭐 냉동하고 242페이지 공조 설비 나오는데 요건 조금 보고 하겠습니다. 냉동하고 공조를. 자, 왜냐하면 20회 시험 치기 전에 공고를 공조 설비하고 냉동 설비를 제외한다고 했다가 재공고에서 다시 포함된다고 했다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는 안 냈어. 초반에 공조 및 냉동 설비를 시험을 여기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제외된다고 해요. 그렇게 학생들이 의문이 가니까 공고안이 딱 뜨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문자로 와서 그 설비는 제외됩니다.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공고를 통해서 또 포함된다고 했다가 막 이랬다가 실제 시험에 안 내서 그러면 올해도 조금 사항을 살펴봐야 돼. 저기 이제 시험 공고될 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는 공조를 거의 안 해요. 공조 설비를.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다 하죠. 여름에 에어컨 개별, 맞죠? 맞죠? 개별 쓰고 하고요. 관리적인 측면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자, 에어컨 고장 났는데, 관리사무소에 전화가 에어컨 고장, 이거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어디 불러야 돼요, 에어컨은? 맞죠? 그 회사 AS센터 부르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안에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전화 걸죠? 다른 거로 맞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뭐 문제가 생겼거나 이제 배관에 뭐 문제,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거든? 그건 맞는데, 에어컨 가지고, 야, 우리 집에 냉장고가 이상하다고 관리사무소에 전화 걸린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거기 앞전 20회 때 시험을 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는 제가 좀 필요 없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거든. 사실상 관리사무소하고 사실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좀 고민 좀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전기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전기. 자, 전기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설비는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그 앞에 기본적인 거 해놨는데요. 그러면 저기 잠깐 보면 248페이지 보시면 자 248페이지 교류회가 밑에 역류 나오죠? 나옵니까? 자, 교류는 보통 이건데 자, 전류에는 사실 뭐다? 직류 전류가 있고 직류하고 뭐가 있어요? 교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직류 전류하고 교류 전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밀도를 요하는 데는 직류를 씁니다. 정밀도. 그럼 고속으로 가는 것들 있죠. 고속은 정밀도를 요합니까? 요 안 합니까? 요하죠? 그러면 세기와 전압과 전류가 뭐다? 세기의 방향이 일정해야 돼. 주기가 위상 주기가 생기면 있죠. 정밀도가 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밀도를 요하는 데는 거의 직류 전류를 쓰고요. 그다음에 정밀도를 조금 떨어진 데 교류 전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이런 거 조명 같은데 이런 데는 교류를 쓸까요? 직류를 쓸까요? 교류로 옵니다. 자, 그런데 고속 엘리베이터나 고속으로 달리는 있죠? 전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직류 전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엘리베이터 완전 속도 느린 거 있죠? 아이고, 타만 복장 터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 속도가 하도 느려가지고. 그런 거는 뭐다? 교류를 써요. 근데 타만 엄청 빠른 거 있죠? 걔는 뭐다? 직류전을 씁니다.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가지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교류는 거기 해놨죠? 보통 직류는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류는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주기 차이가 나요. 그것을 역률이라고 합니다. 원래 역률이라는 것이 자, 역률은 기억하세요? 역률은 무엇을 역률이라고 한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역률이에요. 역률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입니다. 교류 전류에서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 주기 차이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개념 알아두세요. 위상 차이가 생기는 이것이 역률입니다.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를 역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역률을 개선하는 장치가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란 부품이에요.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촌에서 이제 주택 같은데 뭐 이런 조금 소형 건물 있죠. 이런 데는 형광등 있죠. 형광등에 콘덴서가 부착되어서 나왔습니다. 콘덴서는 부품이 있어요. 조그맣대요. 해로 이렇게 딱 끼는 거야. 부품입니다. 까맣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콘덴서 부품인데 이제 대형 건물은 변전실에서 일괄 개선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건물의 경우는 콘덴서가 필요 없는 거고요.
일괄 개선을 하는 거고, 소형 건물은 어떻게? 기기마다 이런 형광등이나 아니면 전동기 모터 있죠? 거기 콘덴서가 부착된 게 역률 개선 장치가. 일단 요거 개념 정도만 간략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249페이지 저항에 대해서 해놨네. 저항. 자, 저항은 다른 거 아니죠? 자, 우리가 전선에 전기가 흐르려고 하는데 그걸 뭐다? 막는 게 저항 아닙니까? 그러면 저항이란 것은 여러분들 보통 거기 해놨죠? 단위는 옴을 쓰고 기호는 R을 쓰는데, 그럼 저항은 기본적으로 자, 이거죠. 전선의 길이하고는 비례관계요, 반비례관계? 비례죠. 저항이란 것은 단면적하고는 무슨 관계? 얘는 쉽게 이거야. 전선이 가는 전선에다가 많이 꽂았으면 어떻게 전선이 열나죠? 그럼 열난다는 것은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저항이 크다는 것은 전선에서 열이 생겨요.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면 전선에 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이건데, 코드를 써봤을 때 전선을 한 번씩 만져봐요. 열이 나나 안 나나. 열이 심하게 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야. 거기 많이 꽂혀 쓴다는 거예요.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줘야 돼. 그것도 모르고 계속 쓰면 나중에 불나요. 그래서 전선을 굵은 거 있죠? 바꿔주든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항은 전선의 길이하고는 비례관계고요. 단면적 있죠? 단면적하고는 반비례관계.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하고. 단면적하고는 반비례관계입니다. 간단히 알아두세요. 전선의 길이하고는 무슨 관계? 비례. 단면적하고는 반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전선의 길이 최대한 어떻게? 짧게 가야 돼요. 길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선을 엄청 길게 따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패널보드 분전반이죠. 쉽게 여러분 아파트에 가보면 현관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을 게 들어가서 주변에 뭐 어딘 벽이나 이런 데 있죠. 보면 분전반이 있잖아. 차단기, 누전 차단기하고 안에 탁탁탁 나누는 게 있죠. 우리 집 식구들 그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못하는데, 그 전에 내가 장난쳤거든. 에어컨 있죠? 차단기를 내려놓고 내가 에어컨을 아무리 코도 꽂고 빅빅 해도 안 되거든. 그래 내가 부속품 하나 빼놨다 이랬지. 시도 때도 없이 에어컨을 안 더운데도 막 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속해놨다. 내가 지방에 있었는데, 부산에 있었는데 너무 더운 거야. 왜 덥다고 난리대. 그래 어디 가면 그거 올려라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잘 올려가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분전반 패널보드거든요. 그럼 거기서 전선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전선 길이가 제한을 둬요. 너무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면요 화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하고는 무슨 관계? 비례. 단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 그럼 전선을 굵은 걸 쓸수록 불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전선을 가는 것은 위험해진다는 것이지. 단면적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전압 있죠. 전압 구분은 저압 기준만 기억하세요. 저압은 직류하고 교류가 차이가 있어요. 직류는 750V 지하, 교류는 600V 지압을 저압이라 합니다. 저압 기준. 그래서 이거는 19회 때 냈습니다. 19회 때 하나 가지고 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자,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소방가스 자동화 설비 나오는데, 자, 소방 설비에서 자, 먼저 그 밑에 보시면 소방 설비는요. 소방 설비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요. 소방 설비는 소화 설비도 있고요. 뭐 경보 설비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도 있고, 그리고 피난 설비도 있습니다. 피난 설비도 있고,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 개 좀 나누어져요. 근데 앞전에 여기에 집중이 돼 버렸어. 여기 피난 설비. 자, 피난 설비가 왜 나왔는가?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피난 설비를 했는데 마지막 다 돼가지고 저기 있었잖아요. 피난구를 열고 나갔는데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죽은 게 있잖아요. 야, 이거 심각하다. 피난구라고 열고 나갔는데 추락을 하잖아요. 진짜 문제야. 왜 완벽히 안 돼 있는 거야. 피난 가게 해놔야지. 문 열고 있잖아요. 떨어져 죽으라고. 그래서 피난 설비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피난 설비 이런 것도 피난 설비. 저기 위에 보세요. 저기 피난구 자 전원이 딱 가면요. 피난구가 어딘 줄 알고 나가야 되잖아. 다 암흑천지가 되면 일이 뭔 줄 알고 막 계속 여기 문 열려고 하면 안 되죠. 막 여기 도도도도 하면서 문 찾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난구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뭐 유도등이나 피난구 유도등, 복도에 보면 복도 통로 유도등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이런 유도등 이런 피난 설비거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하되 유도등 해줘요. 어떤 분이 학교에 고맙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데 여기 이건 약간 시사성을 띱니다. 이쪽은 불은. 그래서 그 해에 문제가 생기면 막 내. 어떨 때는 막 3문제까지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총 20문제, 설비 20문제 중에 13장 넣거든. 13개. 장르에서 3문제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20문제 중에서. 그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떨 때 그래서 요새 기본 2문제는 냅니다. 2문제 베이스는 까옵니다. 거의. 어떨 때는 3문제도 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이런 걸 다 무슨 설비? 소방 설비다. 그런데 이제 시험은 보통 소화 설비나 경보 설비, 소활동 설비, 피난 설비 이런 데서 처음으로 앞쪽에 피난 설비에 간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피난 설비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피난 설비로 간 것이고, 그러면 이 돌아다니면서 내는 겁니다. 초창기에 경보 설비 냈다가, 경보 설비는 이제 감직 이런 것들이 경보 설비입니다. 저 있네, 감지. 저 있죠? 저 흰 거, 톡 튀어나온 거. 이것도 있네. 이 감지, 복도에도 보면 감지기 있죠? 그런 것들이 경보설비죠, 이거. 그리고 이제 불을 끄는 것들이죠? 소화설비고.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하는데 인명구조활동이나 이런 거, 이제 안에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관의 소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관련된 게 소활동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피난 설비가 나온 거예요. 앞전에.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소활동 설비 있죠. 그러면 이걸 다 분류를 하고 있거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다 한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 나중에. 근데 다 한계하지 말고 소활동 설비 있죠. 소활동 설비 몇 가지 있다? 6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연결 송수관 설비,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재연 설비. 재연 설비는 저걸 재연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있으면 우리가 피난 갈 수 없잖아요. 계단으로 지시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밑으로 피난 못 가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중간에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 놨잖아요. 고층 빌딩, 고층 건물이 있죠. 참 얘는 잘 모르겠구나. 초고층 건물들이 잘 없었어. 요새 아파트들이나 빌딩들이 너무 초고층화되고 있죠. 아파트 맞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 놨거든. 사람들이 다 옥상으로 피난 가기도 힘들고 맞죠? 옥상으로 피난 가려고 해도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 맞죠?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또 문제고.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에 대피해 있는 쪽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재연설비는 겁니다.
계단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연기 때문에 질식사 하죠. 그리고 집에 방독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 방독면이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갖다 버렸습니다. 내가 방독면을 꼭 챙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랬더니 이제 너들 다 죽었다 이랬지. 방독면이 있어야지 내가 잘하면 2명은 끌고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위급상에 좀 계력이 생겨가지고 잘하면 2명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들 다 죽었다 그랬지. 내가 연기 치는데 너들 끌고 나갑니까? 방독면 딱 하고 그래서 이제 연기가 계단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해준 설비가 뭐다? 재전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 피난 계단에 보통 설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소 방지 설비 있죠? 연소 방지 설비는 이겁니다. 건물에 불이 붙었는데 옆에 건물로 다른 데 옮겨 붙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것을 연소 방지 설비입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뭐가 비상 콘센트인가 하면 보통 콘센트는 다 아시잖아. 우리 형들 전기 다리미나 커피 포트나 이런 거 다 꽂아 쓰죠. 그게 콘센트인데 비상용으로 사용된 것은 소방관들이 하재 시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비상 콘센트야. 그 계단 쪽 같은 데 가보면 비상 콘센트 함해가지고 있어요. 보통 11층 이상층에 설치됩니다. 10층까지는 없어요. 비상 콘센트가 아파트에. 명심하세요. 1층에서 10층까지는 없고 몇 층? 11층부터 비상 콘센트가 있어요. 그다가 또 꽂아서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설비 이런 것이 소활동설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규정치 이런 거는 지금 막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만 보고 막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전반적인 흐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각종 감지기 나오죠. 이 감지기가 경보설비입니다. 이게 어디에 속한다? 경보설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정원식 감지기는 여러분들 아파트 주방에 있는 거야. 아파트 주방에. 어디에 있다? 아파트 주방 딱 가서 보세요. 이 모양하고 다를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지금 현재 흰색으로 딱 된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이건 차동식 감지기거든요. 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일반실에 쓰인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보면 거실에 있는 거하고 주방에 있는 감지기가 틀려요. 그럼 거실에 있는 건 차동식. 그리고 바로 뭐다? 이제 정원식 있죠. 정원식은 정해진 온도에 작동, 일정 온도에 작동한다. 그래서 정원식이에요. 일정한 온도, 정해진 온도에 작동한다. 그래서 무슨 식? 정원식입니다. 정원식. 근데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게 차동식입니다. 온도 상승률이.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실내 난방을 해요. 난방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서서히 올라가잖아. 맞죠? 아닙니까? 정원식을 일반실에 쓰면요. 감지를 잘 못해. 너무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이면 그럼 실내에 난방을 하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지만 불이 나면 확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작동한 게 차동식 감지기거든요. 그러면 일반실은 뭘 쓴다? 차동식 형태를 많이 쓰고 그러면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뭐다? 정원식을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데는 무슨 식? 차동식 쓰고 주방이나 보일러 열을 취급하죠? 그런 데는 정원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식은 두 가지 짬뽕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연기식 나오죠. 자, 그러면 연기 감지기 있죠? 연기 감지기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기 감지기. 자, 연기 감지기는요. 그러면 위에 세 개는 있죠? 1번, 2번 정원식하고 2번하고 3번 있죠? 이거는 열감지기예요. 이거는 열감지기고 1번, 2번, 3번 무슨 감지기? 열감지기고 그 다음에 4번에
이게 연기감지 4번이. 자, 그러면 열을 감지할 수 없는 데는 연기감지기를 써야 되거든. 그럼 연기감지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광전식하고, 강정식 연기감지기하고 이온화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온화식하고 강전식 감지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온화식과 강전식의 차이점, 이거는 이거죠. 공기 중에 연기가 포함된 이온수가 달라지잖아. 그걸 빼는 거고. 근데 강전식은 빛의 산란을, 빛광자죠? 빛의 산란을 이용한 거예요. 그럼 감지기에서 빛을 쏘고 있는데 연기가 감지기 내부로 들어와 버리면 빛이 산란되죠. 그걸 이용하는 것이 강전식입니다. 그럼 얘는 명심하세요.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쓰는 거예요.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쓰는 거예요. 어려운 장소. 연기감지입니다. 그래서 계단에는 사실상 화재가 나요, 안 나요? 계단에서 불나면 누가 불지른 거죠. 갖다 놓고, 재료 갖다 놓고. 계단은 없잖아, 아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근데 계단을 2분의 2 이상 막는 행위라면 처벌받아요.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옆에 있죠. 하나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것은 처벌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가구를 갖다 놔서 2분의 1 이상 막죠. 그럼 처벌받아요. 절대 2분의 1 이상 막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00, 그래서 거기 어디 쓰는가 하면 여기는 연기 감지기 있죠? 얘는 어디 쓰는가 하면 계단, 복도, 경사로, 또는 이제 천장고가 높은 실, 이런 데 연기 감지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데 연기 감지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253페이지 가스 설비인데, 가스. 자, 가스 설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죠. 뭐 그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보통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세요. 가스는 거기 저압, 중압, 고압 해놨죠. 저압, 중압, 고압 있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흐름은 한번 냈고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압, 중압, 고압의 그 압력 기준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 저압, 중압, 고압. 그래서 이 중압 있죠? 중압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을 기준 잡습니다. 이상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중압이에요. 중압인데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이상 개념이죠. 이상은 기산점을 포함하죠. 그런데 미만은 기산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럼 저압은 0.1 메가파스칼 뭐가 된다? 미만이 무엇이다? 저압이 되는 거예요. 미만. 그럼 0.1 메가파스칼은 무엇이다? 중압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압은 1메가 미만까지 중압이니까 1메가파스칼 뭐다? 이상이 어디에 속한다? 고압이에요. 그럼 저압과 고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세요. 중압은 맞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시험도 예측을 해야 돼. 그래서 저압과 고압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중압은 앞으로 답이 안 될 거예요. 아까 메가파스칼하고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는 아까 비교해 드렸죠? 1kg이 얼마다 했어요? 0.1 메가파스칼. 아까 해드렸죠? 근데 단위를 현재 이걸 써야 돼요. 메가파스칼 단위를.
지금 SI 단위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와 관계는 알아야 돼. 그걸 묻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1kg 퍼 제곱센치가 약 얼마 된다? 0.1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메가파스칼 단위를 써야 됩니다. LNG, LPG 비교해놨죠? 자, LNG는 액화 천연가스가 뭐다? LNG입니다. 주성분은 메탄, CH4인 메탄이 주성분이죠.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로 공급해주고 있는 게 뭐다? LNG잖아요. 맞죠? LNG입니다. 그러면 LNG는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이 되더라도 밖에 문이 열려 있으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요. 그 반면 그래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작은 용기 저장을 못 하잖아. 자, LNG를 갖다가 부탄가스만큼 작은 통에 넣어 판매해야 안 해요? 마트에서 판매를 안 하죠? 슈퍼에서. 근데 여러분들 봐요. LPG는 마트에서 판매하죠? 부탄가스이죠? LPG에 액화석유가스입니다. 맞죠? 한 가죽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5개 아니죠? 안 사보셨죠? 4인 한 가족이잖아. 부탄가스는. 안 사봤어요? 취급 편하잖아요. 슈퍼에서 팔잖아. 맞아? 그럼 누가 취급이 편해요? LPG가 취급 편하잖아. 맞아요? 운반 저장하기 편하잖아. 작은 용기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G를 팔지는 않잖아요. LPG를 팔지. 맞죠? 그래서 근데 LNG는요. 알아둘 게 얘는 중독성 위험이 없어요. LNG는. 무슨 말이에요? 중독성이 없어요. 근데 LPG는 생선가스는 중독성 위험이 있어요. 누가 중독성 위험이다? LPG가 중독성이 액화석유가스가. 액화석유가스는 그 프로판 나오죠? 프로판하고 자 거기 체크하세요. 부탄이 주성분이에요. 프로필렌이나 부틸렌 있죠? 얘들은 첨가하는 재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이렇게 하는 거야. 프로판하고 있죠? 부탄이 주성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회색통 있죠? 옛날 bombe가 회색통 있잖아. 가스통에 오토바이 뒤에 막 배달하고 그랬잖아. 그게 프로판 가스통이잖아. 회색. 그리고 부탄은 어디에서 팔더라? 마트에서 팝니다. 부탄. 그러면 얘가 화학교가 뭐다? 뭘 끝에? 탄소 3개, 수소 8개고요. 부탄이 탄소 4개, 수소 10개거든. 근데 메탄 있죠? LNG는 메탄은요. 메탄은 CH4잖아.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잖아. 그러면 누가 발열량이 클까요? LPG가 커요? LNG가 커요? LPG가 발열량은 큰 거야. 열량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탄가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서 얘들은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요. 무게는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프로판은 비중이 1.5예요. 1.5고, 부탄이 2.0이에요, 비중이. 그럼 공기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설되면 바닥이 어떻게? 깔리는 거예요. 그게 폭발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가스를 트는 인간이 있다. 빨리 제압하면 돼. 가스는 공기 중 일정 이상이 돼야지 폭발해요. 바로 때려잡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일정 프로대지 안에 있어야지 폭발을 합니다. 공기 중 희석을 해야지 폭발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보통 LPG하고 LNG 중에 누가 폭발 위험성이 높은가 하면 LPG가 폭발 위험성이 높아요. 적은 양이 차도 폭발하고 LNG는 LPG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차야지 폭발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누가 더 높다? LNG가 높으니까 도시가스 LNG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대구 도시가스 폭발 상인동 옛날에 있었죠? 젊은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가스 폭발했잖아. 그때 LPG였거든. 제가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1시간 전에. 내가 지나가는 시간대 폭발했는데 내가 1시간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죠. 그러면, 그래서 그 LNG, LPG 가지고, 그래서 LPG, LNG 가지고 세 문제 냈었습니다. 세 문제. 자, 누가 작은 용기에 저장할 수 있다? LPG가 작은 용기에 저장을, 특히 부탄가스 작은 용기에 있다 뭐 팔죠. 그런데 상식으로 알아도 돼. 부탄가스는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예요. 그래서 겨울에 화력이 안 좋은 거예요. 추운 데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새거 끼웠는데 안 나와. 잘. 화력이 안 좋은 이유가 기하가 돼야 되는데 액화 온도 0.5도씨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데서 그거 키우면 안 돼요. 근데 애 잡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 물 켜가지고, 야, 새거 끼워라 이랬는데, 새거 끼웠는데도 또, 안 끼우지. 뒤통수 한 때리는데, 자기 보니까, 흔들어 보니까 꽉 찼거든. 그래, 어떡합니까? 남자도 좀 위험하게 하죠? 잘 나오라고. 뒤에 불 붙이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도 살짝 넣고 그러죠?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스 배관 있죠? 지상은 보통 항색으로 표현하면 돼요. 예외는 항색 띠를 둘러난 거예요. 항색들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외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배관에다 항색 띠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폭 3cm 되는 항색 띠를 이렇게 완장을 둘러 놓은 거예요. 왜냐 하면 가게는 이 배관에다 녹색을 다 칠했거든. 아니, 노란색을, 항색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노란색으로 있잖아요. 가스배관 다 칠해놓으니까 안 좋죠. 그래서 최근에 건물 색채와 똑같이 칠하고 항색 띠만 표시해 놓은 거야. 아파트 색채하고 똑같잖아, 가스배관이. 맞죠? 얘기죠. 그런데 지하는 압력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저압은 보통 항색이고 중압 이상은 중압고압은 붉은색, 적색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붉은색. 땅속은 띠두르면 안 돼요. 색깔로 해야 된다는 게. 왜? 어디를 굴착할지 모르죠. 땅속. 맞죠? 지하를. 맞죠? 배관 굴착해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비 있죠? 홈 네트워크 설비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겁니다. 홈 네트워크,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집에 난방이든 가스 밸브든 TV든 카메라든 현관문에 잠금 장치나 있죠. 이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뭐다?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그럼 홈 네트워크 설비는 발달되면요, 이게 이제 문제죠. 보안이. 맞죠? 홈 네트워크 설비가 된다는 것은 한동안 저거 뭐 심했었습니까? 외국에서 막 침투해서 있죠? 조작할 수 있죠? 바이러스를 심는다든지, 맞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생활에 다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카메라를 조정해서 여러분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보안이 안 되면요, 일정 정도만 하는 거예요. 맞죠?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돼요. 홈 네트워크 설비는. 왜? 다 노출해요. 잘하는 사람은 해커한테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파트는 구식이라서 다행히 이 홈 네트워크 설비가 이겁니다. 진출입하는 데 있죠? 주차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주동 출시된 카드 딱 된 문 열리죠. 자동문이죠. 그리고 모르면 뭐다? 비밀번호 뽕뽕뽕뽕 누르든지 아니면 동호출하면 있죠. 열어주는 주동 출시된이죠. 이거 두 개만 홈내 뜨거 소리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뭐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그래서 기본서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10월 과정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이제 입문 과정에서 간략히 흐름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기본 과정을 잘 닦아 놓으셔야 돼. 그때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입문 과정이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있죠. 예, 조금 트이는 연습을 한 거고 이제 기본 과정부터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